성아는 낚아채듯 아이를 정령의 가냘픈 등에서 받아내려 제 목덜미 위에 척 올렸다. 무동을 탄 아이가 달려 하고 비명을 질렀고 사내는 입으로 폭주하는 자동차 소리를 내며 시장 바닥의 어둠을 맹렬하게 갈랐다. 그 거친 질주를 바라보며 정령은 팽팽했던 시름을 잊은 듯 엷은 미소를 흘렸다. 어스름이 대지를 덮은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식탁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공기 속에 마주 앉았다. 식은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성아가 들이받듯 물었다. 얼굴이 왜 이래? 눈물 자국은 뭔데? 실은 오늘 잘렸어. 성아의 이마에 깊은 골이 패였다. 미간이 단숨에 얽혀들며 사나운 기운이 훅 끼쳤다. 왜? 효성이 때문에. 우리 애가 대체 무슨 짓을 했다고? 성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벼려졌다. 마치 내 새끼를 건드린 외부의 적을 대하듯 마주 앉은 아내를 그 상대로 여기는 눈초리였다. 불같은 성정의 사내가 더 큰 우를 범하기 전에 정령은 온화한 어조로 성아의 격정을 눌렀다. 진정하고 들어봐. 애가 말이 안 터지니까 답답해서 그냥 물어뜯는 거야. 그게 우리 아들이 마주한 서글픈 한계라고. 그럼 당장 검사부터 받아. 그 비용이 장난인 줄 알아? 당신 월급의 반 토막이야. 우리 세 식구 석 달치 안녕을 보장할 생활비라고. 나까지 백수가 된 마당에 애 양육비까지 가중되면 우리 길바닥에 나앉아. 내가 어떻게든 메꿔. 성아의 음성은 단단했고 이빨을 악물고 있었다. 어떻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새벽에는 검도 도장에서 칼을 잡고 비번 날에는 대리운전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통역원 자리 시간제로 뛰면서 하여튼 밤낮으로 뛰면 돼. 당신 구멍난 월급만큼 내가 벌어올 테니 걱정 말고 애나 단단히 잘 가르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 오빠는 공무원 신분이잖아. 공무원이라 하여 이슬만 먹고 살란 법이 어디 있어? 염려 말고 밥이나 먹어. 굽다 식는다. 성아는 걸신 들린 자처럼 밥을 입안 가득 잔뜩 밀어넣기 시작했다. 거칠게 씹어 삼키는 사내의 턱관절을 바라보며 정령은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신뢰를 느꼈다. 그것이 설령 장부의 일시적인 허세나 빈말일지라도 그 책임감 있는 묵직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러나 정령은 성아의 눈빛에서 그것이 허언이 아님을 확신했다. 성아는 대학 3학년 때까지 남부럽지 않은 가문의 호사를 누렸으나 일찍이 IMF라는 국가적 환란의 직격탄을 맞아 가업이 박살났던 쓰라린 과거가 있었다. 수저 한 쌍 챙기지 못하고 야반도주하여 시골. 가난한 교회의 황량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쥐새끼처럼 떨며 1년 넘게 먹고 살았던 인간이었다.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침내 구멍난 비닐하우스에서 떨지 않아도 될 월세방을 얻어낸 사내. 그 밑바닥의 심연에서 핏물을 흘리며 버티고 버텨 벼랑을 기어 올라온 독종이었기에 정령은 사내의 결연한 다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새벽을 깨우는 검도관의 서늘한 칼바람과 강남. 화류계의 아찔한 불빛 사이를 오가며 성아는 제 육신을 잘게 쪼개어 거리에 뿌렸다. 회사의 명패가 붙은 문짝마다 제 이름과 번호가 적힌 명함을 밀어넣으며 통역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불러만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던 이 오래된 격언은 어쩌면 벼랑 끝에 선자의 악다구니가 만들어낸 기적일지도 몰랐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새벽 검도관의 문이 열렸고 자정을 넘긴 강남의 골목길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호출음이 비명처럼 울렸다. 아들의 검사비와 턱밑까지 차오른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성아의 육체는 서서히 마모되어 갔다. 환청처럼 밀려오는 피로 속에서 그는 문득 머리털을 뽑아 분신을 만들던 손오공의 신화를 떠올렸다. 차라리 내가 여럿이라면 이 쪼개진 시간 속에 나를 골고루 나누어 앉힐 수만 있다면. 그러나 환상은 달콤하고 밤길은 차가웠다.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라는 생의 직함은 결국 아무런 장비도 없이 커다란 짐을 지고 홀로 거대한 바위산을 오르는 고독한 등반과 같다. 등에 지워진 하중이 커질수록 발을 디딜 땅은 좁아졌지만 성아는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가장 무겁고도 거룩한 생의 형벌이었으므로.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새벽을 깨우는 도장에서 성아의 인기는 날로 치솟았다. 열정과 자상함은 관원들을 불러 모았고
밤의 도로에서 대리 운전사로 그를 찾는 호출은 끊이지 않았다. 돈은 무서운 생물이었다. 그것은 숫자로 존재할 때는 고요했으나 인간의 혈관에 주사되는 순간 맹렬한 가솔린으로 변했다. 죽어가던 육신의 의욕이 불붙고 마비되었던 힘이 고개를 들었다. 때로 그것은 자식의 눈을 멀게 하여 부모를 몰라보게 만들고 오래된 동물을 단칼에 원수로 갈라놓는 잔혹한 귀성이기도 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성아의 육체를 짓누르던 피로의 절대량은 기묘하게 상쇄되었다. 당장 눈앞에 들이닥친 생의 급박함이 인간의 골격을 바꾸어 놓는 법이다. 이 모든 변모는 오직 책임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형벌이자 구원이었다. 비겁한 자들은 핑계를 찾아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지만 성아는 숨지 않았다. 책임이란 곧 용기의 다른 이름이었으므로 청춘이라 부르기엔 너무 일찍 거칠어진 짧은 생이었으나 성아는 자신에게 지워진 가장의 무게를 웹불을 세운 무소처럼 들이받으며 돌진하고 있었다. 그렇게 악착 같은 생존의 사투 속에서 가장의 의무를 짊어진 지 반년이 흘렀다. 통장 잔고는 비로소 물이 차오르듯 여유를 얻었고 성아의 입꼬리엔 미소가 매달렸다. 그러나 그의 눈 밑에 짙게 가라앉은 다크서클은 마치 살 속에 새겨진 검은 문신처럼 그가 치른 악전 고투를 날 것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다. 정령은 그 검은 그늘을 보며 가슴 저변에서 밀려오는 애잔함에 목이 메었으나 끝내 수고했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 단어 하나를 뱉는 순간 둑이 터지듯 치솟을 감정의 범람을 스스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령은 덤덤함을 가장한 채 무심히 가라앉은 목소리를 던졌다. 피곤할 테니 어서 자. 야간 운전을 마치고 이른 아침에 당도한 성아는 허물어지는 고목처럼 안방 침대에 풀썩 쓰러졌다. 외출복을 벗을 기력조차 소진된 상태였다. 정령은 창을 가린 암막 커튼을 무겁게 닫으며 마지막 속삭임처럼 얹었다. 자. 그러나 성아에게는 그 단어마저 닿지 않았다. 이미 의식의 암전 속에서 거친 콧꼬리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정령은 효성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아이의 손에 공룡 장난감을 쥐어준 뒤 그녀는 작은 방의 컴퓨터 앞으로 가앉았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분주하게 궤적을 그리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인 광고를 훑어내렸다. 석관동 큰 샘 유치원 교사 모집이라 버스로 20분 거리군. 여기에 이력서를 밀어 넣어볼까? 유치원 홈페이지를 탐색하던 정막을 깨고 휴대폰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김정령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어디시죠? 안녕하세요. 미아리 사마 유치원입니다. 보내주신 이력서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접수했습니다. 그럼 내일 저희 원으로 면접을 보러 오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당연히 가야지요. 혹시 제 아이를 동반해서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오후 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통화가 끊기자 정령은 주먹을 쥐며 속으로 비명을 지르듯 쾌재를 불렀다. 새벽에는 검도 도장의 사범으로 비번인 날에는 야간의 도로를 달리는 성아의 부서질 듯한 뒷모습을 보며 나 역시 이 가게의 전선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마침내 작은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사실 사립교육 현장에서의 면접이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가의 비호를 받는 병설 유치원을 제외한다면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생태계는 매 분기마다 교사 채용 공고를 뱉어내는 기형적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노동의 강도는 폐부를 찌를 듯 가혹했으나 지급되는 삭은 터무니없이 박했다. 그리하여 이 바닥의 교사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을 찾아 경력이 차기 무섭게 철새처럼 자리를 옮겨 다녔다. 이곳의 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이탈하면 저곳의 어린이집에서 밀려난 교사가 그 빈자리를 자동으로 메우는 자급자족의 거대한 소용돌이. 원장들은 교사의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인력의 수급은 언제나 강물처럼 원활했고 싫다면 떠나고 떠나면 또 다른 이가 흘러들어왔다. 굳이 급여를 보전해주며 떠나는 선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이유가 없는 철저하고도 냉혹한 인력시장의 메커니즘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었다.